자, 오늘은 운동의 기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속력은 뭘까? 운동은 뭐지? 이런 것을 배웠다면은 오늘은 운동은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어머니가 이 두 자녀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두 자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빛나는 조약돌을 뒀잖아요. 이런 명화를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또 이제 과학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어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조약돌을 떨어뜨렸다고 하면은 헨젤과 그레텔의 속력 변화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알 수 있겠죠? 조약돌의 간격이 더 넓었더라면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것이고, 좁았으면은 더 천천히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제 조약돌을 떨어뜨렸으므로 이제 조약돌 사이의 간격으로 속력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간격이 좁으면은 속력이 느리고, 간격이 넓으면은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시간 기록계예요. 옆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게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 드릴게요. 시간 기록계. 이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작은 물체의 속력이라든지 아니면 종이를 당길 때의 속력,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기록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놀같이 생긴 종이를 보고 시간 기록지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타점이 찍히는 거예요. 타점은 뭐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점 같은 게 찍히는 건데, 이 점이 여기서 이제 펜촉 같은 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 펜촉이 1초에 약 몇 번 정도 두들기냐면요, 약 60번 정도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요, 점 하나가 찍힐 때 60분에 1초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찍고 있는데, 이렇게 얼핏 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작은 점들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를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점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점이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는데요.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여기서 그냥 한 점이 계속 찍는 거지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다른 쪽에 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의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간격이 클수록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조금 움직일수록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는 것과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는 분명히 간격이 다르죠.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 기록계에서 이제 종이를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이를 당기기 전에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하는 이 종이 같은 경우는요, 절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카운팅에 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당기기 시작하면은 점이 찍혀서 나오는데, 점이 찍히기 바로 직전에 출발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준비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개수에는 포함이 하지 않습니다. 타점의 개수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포함하냐? 2번 점부터 포함하는 겁니다. 2번 점, 3번 점, 4번 점, 5번 점까지 이런 식으로 찍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을 카운팅 해주는 거는 2번 점부터 이제 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움직이고 나서부터 딱 찍었을 때가 첫 번째 타점 간의 간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점부터 세주고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세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손이 움직이고 나서 다음에 찍힌 점의 개수는 그럼 몇 개일까요, 여러분? 1번은 세준다고 했어요? 안 세준다고 했어요? 안 세주죠. 그러면은 5번까지 이동했기 때문에 총 4개의 점이 찍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간 기록계가 60Hz일 때, 즉 1초 60번의 점을 찍을 때 손이 움직인 시간은 몇 초일까요? 그래서 헤르츠라는 건요,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츠가 1헤르츠가 이제 그거 진동이 일어날 때 한 번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60Hz다 그러면은 1초에 60번의 점이 찍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손이 움직인 시간은 몇 초일까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점 하나에 60분의 1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점의 개수가 몇 개였어요?
4개였죠. 그러면은 60분의 1초에 곱하기 몇을 해줘야 돼요? 4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60분의 몇 초? 4초죠. 이거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눠버리면은 몇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15분의 1초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움직인 시간은 15분의 1초당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하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이제 실제로 문제집에서 나오는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봐야 될 점이 운동 방향이 우선 나와 있네요. 운동 방향이 이쪽이면은 어느 쪽에서 타점이 찍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타점의 간격은 몇 초를 했어요? 1분에 60초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속력에 대한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거를 한번 단위를 미터 퍼 세클 단위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한번 멈춰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다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하고 저랑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우선 운동 방향을 제가 좀 잘 보라고 했어요. 운동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최초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되어 있을까요? 최초의 타점이. 그렇죠. 요 타점이죠. 그럼 이 타점은 세준다고 했어요? 안 세준다고 했어요? 예, 세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타점부터 점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데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면 점은 우선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점은 6개가 있는 거죠. 점이 6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분의 60초인데 여기다 점이 6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면은 몇 분의 1초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1분의 10초.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0.1 세크로 이제 바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4cm를 단위를 몇 미터로 바꿀 수가 있죠? 자, 4cm는 0.04m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속력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뭐라고 했어요? 이동거리라고 했죠. 이동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 거였죠? 그러면은 미터 단위로 바꾼 걸로 해볼 텐데 0.1 세크죠. 그러면은 위에는 몇 미터예요? 0.04m네요. 자, 이거를 계산했을 경우에 답이 몇 미터가 나와요? 몇 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그렇죠. 0.4m 퍼 세크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시간 기록기를 이용해서 속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 기록계를 이용해서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자, 이웃한 타점간의 거리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그렇죠.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거리의 간격이 클수록 속력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거리가 짧을수록 속력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사실을 이제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점의 간격이 작을수록 이제 속력은 낮아지는 거고요. 타점의 간격이 클수록 속력은 커진다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속력 변화에 따른 종이 타점의 변화를 한번 볼 텐데요. 타점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다.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속력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타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간격이 일정하다는 것은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타점 사이의 거리가 길어진다. 그럼 속력이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 같은 거 보면요, 이렇게 결과미 정리가 나와 있어요. 종이 테이프에 찍힌 타점 사이의 거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속력을 의미하는 거죠. 속력을 의미해요 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타점 사이의 거리가 커요. 타점 사이의 거리가 크다면은 속력이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속력은 빠른 거고요. 타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면요, 속력은 느리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타점 사이의 이제 간격은 속력을 의미한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속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속력을 측정하는 것은 방금 전처럼 시간 기록계도 존재하지만 다중성광 사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운동하는 물체 연속적으로 찍는 건데, 우리가 어플 같은 데서도 이런 것을 이제 좀 다운을 받아볼 수 있어요. 어플 이름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심심하면요 한번 다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모션 캡처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모션 캡처. 제가 뭐 조만간 뭐 기회가 되면 게시판에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진을 찍게 되면요, 시간에 따라서 그거를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 명으로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움직임이라든지 활동 이런 거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또 사진을 찍어서 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재밌게 놀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핸드폰 어플입니다.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 촬영해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동영상 사진, 촬영 사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0.1초 후, 0.2초 후, 0.3초 후 이런 거죠. 이 펜이 0.1초 후에는 이렇게, 0.2초 후에는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영상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기록기 있다고 했죠? 종이 테이프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어서 이제 속력을 측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성광 사진을 이용한 속력 측정은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이동을 연속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간격은요, 속력이 똑같아요. 시간 기록계와 똑같이 속력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물체와 물체와의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고요. 좁을수록은 어떻게 되겠어요? 좁으면은 속력이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 기록계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격을 이용해서 측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 기록계로 물체의 운동을 기록한 경우 타점 간격이 어떨수록 속력이 빠른 거예요? 넓어야 돼요? 아니면 좁아야 돼요? 그렇죠.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속력이 이제 일정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어떻다고 했어요?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지만, 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벌어져요, 오므라들어요? 그렇죠. 간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속력이 점점 감소하는 운동은 간격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종이 테이프를 이용한 속력 측정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당기는 방향을 이렇게 당겼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제가 예시로 보여줬던 거랑 달리 운동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를 세준다고 했어요? 안 세준다고 했어요? 안 세준다고 했었고, 만약에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겠다. 그러면 타점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이를 움직이는 속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고요. 속력이 느릴 때는 이런 식으로 거리가 짧지만 속력이 빠를 때는 이렇게 거리가 넓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되고요. 뭐 카메라를 연속 촬영 기능 있잖아요. 여러분은 S7이라든지 뭐 이런 거 카메라 오랫동안 누르고 있으면 연속적으로 촬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자른 다음에 부분 해가지고 잘라서 이어붙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모습이 여러 명이 동시에 나온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